예, 첫 주제를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한동훈의 등. 여기서 등은 저기 백이 아닙니다. 배의 반대 등이 아니고 등등 할 때 등인데요.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축소될 예정이던 검찰 수사권이 상당 부분 복원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죠. 먼저 한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검수완박 입법이죠. 이에 법무부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하위 법령을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수사 지연이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와 같은 부작용과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 시행령에 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가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패 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 몇 개가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된 법안은 여기에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기부행위 등, 기부행위는 이제 선거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부패 범죄다라고 규정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했고요. 경제 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특가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이런 부분들이 등등 몇 개가 규정이 돼 있는데 누가 봐도 경제범죄구나라는 게 경제범죄에 규정이 돼 있었는데 입법 예고된 걸 보면 이걸 포함하고 추가로 뭐 마약 유통, 서민갈취,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도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참고자료 등을 통해서 따지고 보면 이것도 부패고 따지고 보면 이것도 경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애초 법으로 축소했던 수사권이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확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비판적인 입장일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 법이 사실은 저희 네 사람 의견이 다 비슷했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조금 속도전으로 갈 게 아니라 조금 완급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의견들이 좀 대세를 이루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속도전으로 가서 입법에 미비점이 있고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시행령으로 다 뒤집는다?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 위아래가 있는 건데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난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그 검찰청법과 형소법은 그 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시행령이 어떻게 법을 뛰어넘는 오히려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검찰 수사권을 더 넓혀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걸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위헌 소지가 매우 큰 것이고 문제가 다분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우상호 위원장은 시행령 구태타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우선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금년 5월에 이렇게 강행 처리했던 그 검찰 수사 권한 축소 법안 자체가 입법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는 입법이라는 생각이 전제에 깔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그래서 있죠. 이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김여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법률이긴 하나 논쟁의 집도 남아 있는 것이어서 헌재에서 이 부분을 지금 결정을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니까. 제 생각에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래서 다시 6대 중대범죄 수사 중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부패라고 하는 두 가지 범죄 중에서 다른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나 이런 등등에서 경제와 부패와 연관된 분야는 수사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경제 범죄에서도 민생에 대한 아주 그 심대한 침해를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건 6대 범죄 안 중에서도 경제 범죄로 해석을 좀 폭넓게 해서 들여온 거고 그다음에 이 부패 범죄도 선거 사범이나 아니면 공직자 범죄 중에서 부패와 연관되어 있는 범죄들을 수사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뭐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와 부패라는 본래 정신을 살리되 좀 폭넓게 해석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2020년 1월인가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한번 통과가 됐었잖아요. 패스트트랙으로. 그래서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되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권한은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그대로 관찰이 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자는 정도의 취지지 이걸 완전히 무슨 까부수고 없던 걸로 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 견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금 국회에서 하기로 한 사개특위가 있잖아요. 예. 형사사법제도 개혁특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여야가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이 과도기 상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명분과 실익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명분은 이런 거죠. 서울대 법대 나와서 검사하는 우리가 법을 알지 국회의원이 무슨 법을 안다고 법을 고치나. 안 돼. 그런 내용으로는 하면 안 돼. 법을 잘못 고쳤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령으로 다시 잡아주겠어라고 하는 것의 주어는 이제 한동훈 장관 이분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 두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행령을 고치든 국회가 잘못 만든 것을 바로잡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신 지점이 전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딴소리를 못하도록 공직자 범죄하고 선거 범죄를 집어넣어서 내가 계속 너희들 감시할 거야라는 대목을 하나 준 것이 있고요.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검사들 의견이 기수 문화가 되게 세게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웃기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 이게 원만하게 돌아갔던 이유는 전관 비리 시장이 계속 원활하게 돌아갔기 때문이거든요. 전관예우? 전관 비리죠. 예우 전관 비리. 아니 예우라니 전관을 예우를 왜 해줍니까? 예, 전관들이 나가서 나 대우해달라는 사람들 다 비리를 저지르는 거죠. 얼마 전에 봐도 그 라임이었나요? 그 사건의 피의자 그 사람을 전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가서 자 한번 봅시다. 이래서는 전화를 해서 검사 3명을 불러냅니다. 룸사롱에 불러내서 한 병에 6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그 와인을 6병인가 들여놓고 뭐 온갖 걸 먹으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 이 셋 중에 한 명이 이 사건 팀장을 맡을 겁니다. 예. 라고 했는데 실제로 맡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래니까 또 와서 얌전히 앉아있고 뭐 밴드도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다 했는데 밴드 부르기 전에 나가신 분들은 96만 2천 원만 먹었기 때문에 3만 8천 원 부족으로 기소가 없다.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듯 이렇게 전관 비리 시장이 있고 은퇴하시면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다 막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은퇴하시는 우리 검사들의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이제 실익적인 측면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얘기는 그 말씀이죠. 검찰이 수사권이 많이 축소되면 사실은 변호사 시장에서 검사들의 몸값이 줄어들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수사권을 늘려주면서 경찰이 몸값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검사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큰 그림이 있다라는 아니 그런데다가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이분들이 퇴직을 안 해요. 나 몰라. 뭐 27기가든 26기가든 난 여기 버티고 있을래. 나가면 나가봐야? 시베리아야. 이렇게 되면 이 인원 적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선배님 제가 조폭이랑 다 이렇게 껴서 좀 범위를 넓혀 놓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예, 굉장히 창의적인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근데요, 이거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뭐 그런가 봐요. 그 세계에서는. 근데 제가 보는 세계는 좀 다른데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등이라고 해서 법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이 억지로 통과시킨 법률의 그 문구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그걸 검찰이 할 수 있다. 등으로 했으니까 물리적 해석에 따라서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확히 정한 게 이번 한동훈 장관의 발표 내용이고.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면 잠깐 정리라면 이걸 두 번째 다루려고 했는데 앞서 이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규정을 폭넓게 이것도 부패고 이것도 경제다라고 시행령으로 입법 예고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5월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때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법사위안이 올라왔었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당시 국민의힘과 논의하면서 본회의 의결된 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해서 부패 경제 말고 추가로 중요범죄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어쨌든지 간에 저렇게 통과됐고 이 부분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수진 의원 등등이 지적을 해서 그냥 원안대로 법사위 안대로 중으로 하자고 했지만 그냥 간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꽤 합리적인 분들이 계셔서 저렇게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 문구대로 우리가 한글도 알고 한자도 알잖아요. 그대로 한 겁니다. 어떤 게 시행령 쿠데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에 의해서도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6가지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뭐 그다음에 방위사업, 대형 참사 대형 뭐 이런 참사 등이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패하고 경제만 남겨두고 9월 10일 날 이제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였죠. 그랬는데 공직자 부분도 들어가 있고 선거 부분도 들어가 있고 등이라는 그거 가지고 이제 윤석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당에서 우려하는 바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기분이 사실 쎄했었죠. 중이 등으로 바뀌었을 때 여야 합의로 이 등 안에 우리가 너무 이 윤석열 정부와 또 이 법무부를 선의에 기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의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법을 넘어서는 시행령이 있느냐. 원래 입법 취지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입법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입법 취지였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등으로 고쳤는데 박병석 의장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이 법을 통과를 시켰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시행령을 넘어서는 수사권을 점점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이거를 해놓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 이 한동훈 장관도 문제 있다 보고요. 헌재에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으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맞고요. 사개특위에서 이를테면 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없게 지금 돼 있잖아. 이 법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은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보완해 나갈 그런 지점인 거지. 어떻게 헌재에다 해놓고 법상으로 우리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검사들이 단위별로 그렇게 항의하고 회의하면서 그 난리를 쳤습니까? 거긴 비약이 하나가 있어요. 6대 범죄보다는 축소가 된 거가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대됐다는 얘기는 어느 시점과 비교되는 지점을 딱 말씀하시고 얘기하셔야지. 아니죠. 애초에 전에 6대 범죄보다는 줄었다는 거. 6대 범죄보다는 줄었어도 입법 취지가 줄이면 되는 거였잖아요. 이런 식이면 이현령 비현령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두 개보다도 확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공직자나 선거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두 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규정을 안 하고 통과시킨 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맞잖아요. 아니 여야가 중이라고. 합의했는데 법을 넘어서는 시행령을 그러니까요.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의 그럼 이게- 순진함을 탓해야 됩니까? 이게 법을 민주당이 넘어서는 순진하다고요? 시행령인지 아니면 법의 한도 내에서 시행령인지는 이제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의 본래 취지는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했던 검찰의 수사 권한을 더 줄인다는 것이 입법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2개만을 해놓고 중이 아니라 등으로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2020년 1월에 통과했던 6대 중대 범죄에서도 대부분 2개는 저기 빠졌죠. 자연 참사하고 방위사만 빠졌죠. 빠지고 공직자하고 선거까지 빠져 있었는데 이 애초에 2개 경제와 부패만 하면 근데 한동훈 장관의 해석과 윤석열 정부 해석은 뭐냐면 중이 아니라 등으로 하면서 이미 그때 여야가 합의한 방안의 입법 취지는 나중에 또 2개도 다 빼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서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빼는 걸로 과도기 상태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도기 상태에 수사권에 대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다 받고 지방선거의 결과도 나타났지만 헌법재판소에 지금 쟁송이 가 있는 것처럼 이 검수완박 입법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그 결정이 날 때까지는 수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게 두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원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고 공직자 범죄 중에서 부패와 관련된 거. 그렇죠? 그다음에 선거 범죄 중에서 부패와 관련된 거. 그리고 경제 범죄 중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조폭처럼 민생과 대한 지대한 침해를 주는 것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양해 가능한 것이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반대하는 걸 보면 저는 어떻게 또 반박할 수밖에 없냐면 그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가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마약 밀매, 보이스피싱, 갑질,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헌재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왜 못 기다리죠? 그리고 사개특위에서 맹점을 보완하면서 여야가 논의한다는데 왜 못 기다리죠? 수사의 공백. 수사의 공백 아니 제가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려는 건데 깡패, 마약 밀매, 보이스피싱 이런 거 경찰은 뭐 놀고 있어요? 아니죠. 아니 그 얘기 경찰이 놀고 이게 있냐고요. 중자에서 경찰에서 대부분 했던 수사 아닙니까 이게? 중에서 그런데 등으로 헌재 할 바뀌었을 때까지 때, 그걸 못 들어보세요. 기다리냐고요. 중에서 등으로 바뀌었을 때 권성동 대표하고 당시에 누굽니까? 박홍근 대표 합의할 때 합의의 그때 기본 정신이 그때 민주당 발언으로 나와요. 수사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중에서 등으로 바꾼 거예요. 그냥 분명히 그 나와 등을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죠. 이런 내용이죠. 그 등을 이렇게 하라는 건 왜냐하면 아니었죠. 검경 수사권으로 조정이 돼 있는 것을 다시 또
대폭 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간에 수사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니 이걸 등이라는 포괄적 문구로 바꿔서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국정 지표도 제대로 뭔지 모르는 이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도 시행령으로 다 해서 신설을 하고 인사정보관리단도 시행령으로 만들고 또 이것도 이미 아무리 법이 졸속이고 속도전으로 해서 맹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시행령으로 뒤집어요. 이거 문제가 다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시행령 정부 아닙니까? 시행령 정부. 일단 뭐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는 내용은 법을 다시 예. 고칠 수밖에 이게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뭐 김혜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시행령 관련돼서 정부가 힘을 내고 있는 분야가 다 수사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도 어렵고. 근데 이제 국회는 쳐다보니까 민주당이 너무 많고 쳐다보기 싫고. 그런데 본인 관심 있는 것은 수사 관련만 있으니까 그럼 자 경찰을 컨트롤하려면 경찰국이 필요해. 오케이. 그거 만들고 그다음에 인사 관련돼서도 저 믿을 수 없어. 다 우리가 하는 게 좋겠어. 검찰에다 인사국 만들어. 법무부에 인사국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 또 조정까지 해서 뭐 경찰한테 어떻게 이런 수사를 다 맡기나. 우리가 해. 그러니까 그것을 뭐 다 떠나서 지금 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가면서까지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민생을 챙기는 부분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행령 고치는 게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이제 입법 취지가 그랬지만 우리가 해석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뭐 가서 싸우면 법원 가서 붙고 법제처럼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맞다고 손을 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국정협조 안 할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윤 대통령께서 정말 전 마음이 아픈데 이건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국정 동력의 에너지를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뭔가 민생을 돌파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내부 총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지만 저것들을 밀어내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 낮은 지지율을 돌파할 방법은 우리보다 더 부패한 인간들이 저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 혹은 우리가 수사를 잘하는 정권인 걸 보여주면 국민들이 마음을 돌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로. 저도 속상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라디오 드라마를 너무 잘하시네. 굉장히 잘 이렇게 알아듣게 하는 것 같지만 맹점이 있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를 항상 설명을 안 하셔. 취임 직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시행령으로 경찰국 또는 지금 오늘의 한동훈 장관 발표 이게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취임하기 직전에 그거를 통과를 시켰어. 경찰권을 이렇게 해놓고 통제하는 수단 하나도 안 만들었고 법부터 통과를 시켰고 검찰에 대해서 등인지 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개 할 거를 2개로 한다는 취식으로 통과를 했으나 봤더니 수사 공백도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새 정부에서 뭐라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시행령으로 이걸 뒤집는 건 그렇게 정당성 확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취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니 무슨 짓을 했건 간에 이걸 했잖아. 또 뒤집는 그 했다는 법을 얘기를 하고 어쨌거나 들어가야죠. 국회에서 통과시킨 했다는 법이에요. 얘기를 하고 얘기가 해야 이게 국회에서 합의가 통과시킨 되죠. 법이라니까요. 먼저 하셨다니까. 어찌됐거나 통과가 된 법이라니까요. 김근식 교수가 반박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니 반박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요? 저는 이제 김성애 소장이 말한 것 중에서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나 이 6대 경제부패범죄 해석 관련된 거 그것만 하지 말고 민생을 돌보라는 이야기는 그거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행령만이 아니라 민생을 더 또 살피고 경제를 살피기 위해서 이런 정신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야당과 협치를 전면 거부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저런 위험성을 감수하고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만약 한동훈 장관이 이걸 가지고 발표를 엊그제 했으면 당연히 이런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만큼 이것을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주에 취임 100일 맞이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신다고 하니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바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의견 중에 항상 묻어나오는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만든 곳에서 법대로 지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즉 국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엉성하게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기초에서 행정부는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 법을 고치려면 다시 입법부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기본 과정이 있는 건데 이 정부의 법치는 율사들, 즉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건 그거고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 조정이고 자 민생을 같이 합시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손 내밀었을 때 이것이 잘 원만하게 협의가 되겠느냐. 그걸 뻔히 아는 대통령께서 이런 중대한 위기, 경제 그리고 재위기 상황에서 이쪽으로 돌파구를 찾으시는 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가시겠다면 가셔서 뭐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빨리 그러니까 구속시키고 처벌하고 싶은 사람들 리스트가 있을 텐데 빨리 좀 구속을 시키고 좀 민생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안 될까? 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너무 나가신 거라니까요. 멀리 간 건지 한 2달쯤 있다 보죠. 아니 사시 출신자들이 통치를 한다 이런 얘기는 너무 간 얘기고 사법고시 아니고 사법시험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입법 취지 말씀하시는데 6개에서 줄었다니까. 줄이는 게 입법 취지였잖아요. 줄었다고요. 그 6개에는 미치지 못하는 개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2개로 이 줄였죠. 등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이 먼저입니다. 취지에도 따랐잖아요. 그래서 한 건데 어떤 게 도대체 시행령 쿠데타라는 심한 말을 할 정도로 뭐가 잘못된 건지를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 경찰국 만든다고 잠시만요. 그 경찰들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주장을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이거는 법적인 그걸 다 따랐다라는 주장이 맞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벌써 2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식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시적 열고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건 상당히 흔하고 일반적인 규정 방식입니다.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취지인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입법 취지가 있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취지가 있는데 시행령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등 중요 범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제한의 입법 취지, 그러니까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살리고 있고요. 다만 그 입법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고 그 논란의 절차에 의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을 정도로 이게 과도기적인 입법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공중에 붕 떠버린 나머지 중요한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사권 공백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거나 아니면 여야가 다시 사개특위에서 합의하는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서 보완 장치를 만들자는 시행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제가 하나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 정말 비약을 해서 비약을 좀 심하게 하겠습니다. 등 검사가 이건 꼭 수사하고 싶은 사항 이렇게 정하면 이것도 법에 그러면 난리 나죠. 그게 진짜 그러면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좀 그러면 시행령 쿠데타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 문구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등이라는 것은 어저께 그래서 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중에서 부패와 연관된 범죄 그리고 경제와 연관된 범죄를 조금 폭넓게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정도 상황에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시행령이 저는 재량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지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는 검사를 하셨지만 이제는 행정부의 수반이 된 거 아닙니까? 장관이 되셨고 좀 더 큰 차원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입법의 취지로 전 세계적 법의 트렌드 이런 것들 쭉 보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축소가 되면서 엘리트화되고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기소와 아주 중요한 사건도 왜곡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죠.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사실 이 검사들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6천 명이 넘는 수사 지원 조직입니다. 수사관들 이분들 다 7급으로 뽑아서 지금까지 굉장히 단련시켜놓고 훌륭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지를 조직적인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어떻게 검사들 실제로 기소를 집중을 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이 수사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전반적인 국가의 수사 역량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목록을 놓고 자 여기까지 우리까지 챙겨갈까라고 이 싸우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입법부의 취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2020년에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국회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하는 것.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0.7이 아니라 0.1% 차이로 당선이 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같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아무리 이상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입법을 했으면
거기에 취지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의 취지는 내가 동의 못하겠고 그건 검찰은 이만큼의 그 취지에 맞게 했다는 거죠. 하는 것은 좀 그 취지에 맞게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부패와 경제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목록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방향으로 검찰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좀 큰 범위에서 고민을 우리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바로 그런 것들 장기 전략을 짜는 거 아닙니까? 7,000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권 인력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도 결국은 사개특위에서 합의돼서 이 수사 권한 자체를 완전히 시스템으로 바꿔놓으면 그걸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도 남아있는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걸 여기다 끌어들이긴 좀 이게 힘들죠. 이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은 참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행령 개정안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가를 거기서부터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잘못이 됐다고 전제를 하고 입법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자꾸 그 뒤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왜 안 하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하겠다고요. 뭐가 그렇게 입법 쿠데타라고 시행령 쿠데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입법 취지를 도과했으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면은 아니 제가 여기 적혀 한동훈 있는데 장관은 왜 아니지만 모르세요? 적혀 그러니까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자, 거냐고요.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 두 개만 예. 수사 권한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 예, 게 예. 입법 취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부패 범죄 안에 공무원 직권남용 등 다 여기도 등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 붙여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 직무 관련해서도. 관련 부패 범죄를 아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 그러니까 범죄도 다 그러면은 부패 입법 취지 범죄로 안에 다 있는- 들어가는 거고. 아니죠. 선거 공직자 관련도 범죄 중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패 관련 법에 직권 해당하는 남용이잖아요. 말씀 좀 먼저 아니 듣고 이게 해야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공직자나 선거 범죄는 별도로 있는 것인데 부패 범죄 안에 다 몰아서 넣어놨다니까요. 다 몰아서 어딜 누가 넣었어요. 범죄 얘기를 직권남용 등 하는데 이거는 공직자 범죄 아니 누가 포함되는 범죄를 거였잖아요. 저지르는데 이름 적어놓고 나는 요 범죄만 해야지? 요거는 아니네? 이렇게 그러니까 합니까? 하다 바로 보면 그게 나오는 한동훈 거지. 장관식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아니, 넓혀서 그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상식적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 예를 있잖아요.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그런 부분도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범죄로 했을 때, 그러니까 조폭 관련 범죄도 경제 범죄로 규정을 했는데. 아니 조폭 따지면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범죄 90%가 경제에 관련된 게 마약도 아니냐. 그렇고 뭐 돈이 다 경제 들어가니까. 범죄에 넣어놨잖아요, 지금. 그런 해석도 보이스피싱도 있었습니다. 그렇고 다 경제 범죄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서민 뭐 피해 받는다고. 그러면은 공직자나 선거 범죄도 부패 범죄 다 들어가면 벌써 4개 되는 거예요. 선거 범죄 중에 그렇잖아요. 돈과 관련 없이 나오는 선거 범죄는 안 들어가는 거죠. 회계 관련 자금 세탁 이런 거 다 들어가 그게 있잖아요. 돈이잖아요. 그건 돈이지. 그러니까 그건 경제에 들어가야지. 관련된 다시 언론으로 돌아오면요. 경제 부패 범죄로 촉소시켰을 경우에 특수부하고 공안부가 지금 손가락 빨개 생긴 문제가 있거든요. 심지어 선거 범죄 기부행위까지 다 들어가 넣어놨다니까요. 아니, 돈이 관련돼 돈이잖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아니죠. 거예요. 입법 취지 선거나 안에서 공직자는 그럼 뭐가 별개로 부패 들어가 있는 범죄예요? 건데. 자, 그럼 잠깐만. 그럼 뭐가 부패 범죄예요? 그걸 제외한 현행법에 그러니까 뭐가 부패 범죄예요? 현행범에 준해서만 해야죠. 그거 아니라고 그게 그러면 입법 뭐가 취지에 부패 범죄냐고 반해서죠. 도대체. 부패 범죄는 뭐예요? 적혀 뭐가 있잖아요. 써봐야 돼요? 공직자 뇌물, 불량식품이에요? 특가법상 이런 거 적혀 뭐예요 도대체? 있잖아요. 난 이해가 안 가. 뭘 부패 범죄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면 두 개 있는 부패 제가 그런 식으로 여쭤볼게요. 하면 한 번만 다 여쭤볼게요. 들어가는 거죠 부패. 제발 한 번만. 부패 범죄가 뭐예요 그러면은? 누가 뭘 해야 부패 범죄가 거기서는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행위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적용된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요 공직자 뇌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알선수재 등으로 걸린 경우에 부패 범죄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 적혀 내가-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대로. 너희들 부패한 법에서 돈으로 정한 대로. 너희들 부패한 돈으로 뭔가 일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너도 부패 범죄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불법 이익 관련 선거 정치자금 범죄. 그러니까 선거 정치자금도 어디서 들어왔는지까지 따져서 하겠다는 것은 법을 기준으로 수사 기준을 나누겠다는 게 아니라 검사님 보시기에 심의 흡족하면 이거는 우리가 다루겠다고 하는 것이랑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분이야말로 법률과 어떤 규칙으로 인간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그런 법률 지상주의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부패 범죄에 걸리는지 무슨 공직자 범죄에 걸리는지 그걸 생각하고 범죄를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얘기인데. 검사는 그런 법무부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알아서 하겠다는 검사가 거죠.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일단은 제가 말씀하신 동안 부패의 뜻을 찾아봤어. 사전에서도 썩은 찾아봤어요. 게 음식 우리 국가니까. 썩는 거예요. 네이버 국어사전인데요. 1.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 타락한 게 일단 부패입니다. 타락. 2. 단백질이나 지방 따위의 유기물이 비생물의 작용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 썩는 거죠. 썩는 거죠. 썩는 거 부패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타락 썩고 이거 다 부패 범죄예요. 근데 원래는 법에 부패 범죄라고 규정이 돼 있고 시행령에는 이게 부패 범죄다라고
열거가 쫙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거는 거기에 이것도 부패 범죄야라고 이만큼을 더 그렇죠. 넣었습니다. 예, 이제 예, 예. 그걸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패 범죄가 부패와 전혀 상관없는 걸 집어넣었다면 시행령 쿠데타가 맞아요. 예. 근데 부패와 관련된 포괄적 범위 안에 있는 것을 넣기 때문에 아니,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정말 법률 용어 아니에요? 도가라는 게? 죄송합니다. 뭐 어디서 도가 주워들은 게 정도라는 있어가지고. 법률 용어 쓴 거 보니까 우리 갑자기 윤석 대변인 말에 신빙성이 확 생기는 거예요. 예. 경찰국 그러니까 만들 이미 때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 결론하고 사개특위 결론 나올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 갑자기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이 엄청난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예. 있는지가 확인을 할 수가 잠시만요. 없어요. 지금 얘기가 전반적으로는 경찰이 할 좀- 수 있어요.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의견들은 다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새를 못 기다려서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이거를 그새를 못 기다려서 그 취임 전에 그 입법 강행을 해가지고 그걸 아니 그거 이렇게 이미 지나간 만들어놔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어저께 이걸 왜 하냐고요. 어저께는 지난 일이 아닙니까? 아니 그새를 못 찾아서 대통령 거부권 없으니까 그저께 5월 9일 만나서 전에 얘기하- 빨리 끝내자고 한 그저께 만나서 민주당 얘기하고 입법 그랬어요, 쿠데타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쿠데타가 이른바 아니고 이제 지방선거 그런 패배는 얘기인 것 왜 같습니다. 그래? 검수완박 배보다 배꼽이 법안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검수완박 법안이 배꼽은 배보다 말씀은 작습니다, 이제 원래. 좀 입법이 미숙하고 좀 성급했다 하더라도 이미 입법이 된 건데 시행령으로 입법 취지에 다르게 시행령을 하는 게 맞냐? 이건 절차가 잘못됐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신 거고요. 하지만 이제 검수완박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려고 한다라는 게 두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몰두해서 선거를 망쳤던 전례를 국민의힘이 뻔히 보고도 집권하고도 지지율 떨어지는데 다시 검찰 권력 복교에 몰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는 좀 기다려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입법 쿠데타 예. 형식으로 9월 10일부터 지금 시행이 실제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지율 하락을 감내하면서도 이걸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거예요. 감날 지지율이 남아있기는 합니까 지금? 20% 남아 있잖아요. 25%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요거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왜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댓글 좀 광고해야 되는 거 예, 아니에요? 댓글 해야 돼요. 지금 막 네 분이 열띤 토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눈에 띄는 또 촌철살인의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요. 또 그중에 무작위로 두 분을 선정해서 영화상품권 2장씩 드립니다. 오늘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많이 부각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네.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시고 싶은 걸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타 장관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속심에 가장 지금 본인의 염두에 뒀던 이상민, 뭐 한동훈 이렇게 두 장관이 계실 텐데 대통령의 뜻에 잘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쭉 앞으로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 갤럽, 저희가 금요일마다 갤럽 여론조사를 다뤘었는데요. 28%, 24%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졌었는데 뭐 어떤 분은 뚝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떨어졌을 때 오늘은 25%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가 긍정 지지율이 올랐습니다.